개발 속도 측면에서 거의 절반 이상 빠른 속도로 공급이 되는 게 핵심인데요. 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꼰대조 조범식입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까 이 서울시에서 최근에 민간 재개발로 진행되는 이 신통기획 재개발을 공모를 했었거든요. 근데 해당 사업의 이 탈락지들 같은 경우에 모아타운으로 공모를 할 수 있게끔 검토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신통기획 이 탈락지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모아타운의 공모 대상이 아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라는 의도인데요. 그 이유는 서울의 모든 지역을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재개발이 좀 애매하거나 좀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규모로 진행돼서 좀 더 수월하게 개발할 수 있는 모아타운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라는 의도이고요. 특히나 이 모아타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발 속도가 굉장히 짧습니다. 즉 4년에서 5년 정도면 이미 완성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의 이 공급이 부족한 이 시기에 공급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이 모아타운을 적극 활용하겠다라는 의도거든요. 결과적으로 좀 더 수월하고 좀 빨리 될 수 있는 이 모아타운을 지금 시점에서는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모아타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비사업은 크게 이 공공과 민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공공보다는 민간으로 진행되는 개발 사업을 더 많이들 선호를 하십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신통기획 재개발 사업, 그리고 소규모로 진행되는 모아타운 내지는 모아주택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저층주거지가 허물려서 개발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럼 서울의 이 저층주거지는 서울 전체 면적의 한 41% 정도 됩니다. 자, 그 중에 재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 재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 87% 정도 되거든요. 이 신통기획 이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87%는 결국 소규모로 진행되는 모아타운, 모아주택 이런 사업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민간 주도로 진행되는 개발 사업을 크게 이제 규모나 방식으로 좀 나눠서 보자면, 첫 번째로 이 모아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1,500제곱미터 대지 면적 이상 되는 지역에 이 블록 단위로 진행되는 소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지 규모가 300세대 내외에 형성이 되는 그런 개발 사업이 모아주택이고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 즉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있는 대지로 여러 모아주택이 모여서, 즉 모아주택이 모이고 해서 타운을 형성하는 형태로 모아타운입니다. 그래서 단지 규모는 1000세대 내외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2000세대 내외의 좀 대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이 바로 재개발 사업입니다. 이렇게 이제 개발 규모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재개발 사업보다는 훨씬 더 좀 적은 규모로 진행되는 게 바로 모아주택, 모아타운 개발 사업입니다. 자, 이 개발 규모의 차이도 있었지만 가장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개발 속도입니다. 재개발로 진행되는 이 신통기획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정비계획 수립이 되는, 특히 심의라든지 계획을 수립하는 이 단계를 통합해서 한 2년 정도 단축시키는 사업이 바로 신통기획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평균 10년에서 한 12년 정도, 2년을 줄이더라도 이 정도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기본 정비사업 구조 중에서 이 정비계획 수립 단계라든지 또 추진이라든지 또 관리처분 계획인가라든지 단계들을 완전히 생략을 시킵니다. 그래서 평균 한 3년에서 4년 정도 개발 사업 기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 5년에서 6년, 좀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좀 더 큰 규모로 진행되다 보니까 3, 4년보다는 5, 6년 정도면은 확실하게 완성이 돼서 공급이 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이 신통기획, 즉 재개발 사업과 이 소규모 사업은 개발 속도 측면에서 거의 절반 이상 빠른 속도로 공급이 되는 게 핵심인데요. 왜 이게 가장 중요하냐? 자, 최근에 서울시가 정비구역을 연간 평균 한 60여 곳을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4년간 계속 본격적으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4년 후에는 한 240여 곳의 정비구역이 지정이 될 겁니다. 즉 지금부터 개발이 진행되면 평균 한 10년 정도 개발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10년 이후에는 이 240여 곳의 공급이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공급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시장 흐름으로 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10년 이후까지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을 가지고 가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높다. 10년 이내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집중되는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 때 개발이 완성이 돼서 공급이 완료가 되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하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사업이 모아타운이라는 겁니다. 개발사업 평균 5년이 걸린다면 안정적인 시기 때 공급이 되고 훨씬 더 장기적인 10년 후에 리스크를 안고 가는 시장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투자처가 되는 게 모아타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아타운, 모아주택, 유망한 지역은 어디냐? 자, 일단 가격대를 보자면 강북에 있는 대단지는 지금 현재 30평대 15억을 하고 있고, 강남에 있는 나홀로 단지는 작은 단지긴 하지만 30평대 지금 20억대, 많게는 24억대 시세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즉, 이 모아타운과 모아주택은 소규모로 진행되다 보니까 대단지는 아닙니다. 즉, 이렇게 나홀로 단지라 할지라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유망한 지역인데요. 여기 예시에서도 보시다시피 강남, 그리고 송파, 그리고 향후 나홀로 주택이라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호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용산 같은 지역이 모아타운, 모아주택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매우 유망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아타운 이런 소규모 개발에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세 지역 위주로 좀 보시고 접근하신다면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꼰대조 조범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